스페셜1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영향으로 오전장은 좀 흔들렸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고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한 줄 평 어떻게 쓰셨나요? 네, 미 대선 집중하면서 증시 눈치 보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 대선 집중하면서 증시 눈치 보기. 다음 주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오늘 뭐 증시 이야기는 저희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좀 딥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여러 가지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원달러 환율 모습입니다. 사실상 그 1,400원 돌파가 될까 좀 무서운 측면이 있고요. 몇 가지를 조금 더 보자면 사실은 위험 지수들, 뭐 빅스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또 달러 인덱스 부분이라든지 사실상 아직 내려올 기미들이 없어요. 네. 이 부분이 핵심이 뭐냐? 사실 뭐 매크로가 준비된 과정도 있고요. 일요일날, 아니 금요일날, 오늘이죠. 네. 오늘 뭐 실업률이라든지 비농고용지표, 임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연쇄적인 충격파, 전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연쇄적인 충격파. 하필이면 또 미대선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같이 맞물리는 이 부분은 정말 충격파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크로에 따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뭐 기자님 나오셨던데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좀 돌아가면 대외 변수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이 선반영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 이제 폭포수죠. 폭포수 하락. 네, 우리가 조금 격한 표현으로 떡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일어납니다. 네,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렸듯이 증시가 25,500에 여러분들 굉장히 지지라인이 두꺼웠습니다. 지금 선물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선물 옵션이 늘 증시 주식에서는 선행 지표거든요. 물론 매크로나 대외 변수가 더 선행성이 있겠지만 사실 뭐 매크로 지표나 대외 변수에 관해서 우리가 예측 불허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그때그때 바뀌죠. 그러면 이제 선물 옵션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5,500을 넘어갔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좀 힘들게 넘어가긴 했지만 기업 실적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 시장 AI 반도체가 이끌었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좋았는데 전일 모습을 보게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한 또 해석으로 몰아갔죠. 이거 부분은 사실 되게 불편해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처럼 뭔가 그 해석의 여지로 외국계 뭐 헤지펀드라든지 IB 투자들이 리포트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향후에 처음에는 여러분들 과정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언제 걷어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몰고 가면서 증시를 흔들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뭐 영래포라든지 NK 트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8월 5일이고 근데 지금은 AI 반도체를 바라볼 때 흔들기 명분이 좀 틀려졌습니다. 왜? 실적을 열어보니까 이번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분기 전망치에 대해서 미국 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분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전망을 내놔도 안 좋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네. 왜냐하면 증시가 저는 저의 주관적인 해석인데 이건 핵심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준인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러니까 좀 갈팡질팡한다. 지금도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잡아놨던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물가의 상승 요인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불편한데 증시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이죠. 고용 지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찌됐건 소프트 랜딩을 이야기하면서 완만하게 하락을 가면서 유동성 공급을 넣어주고 싶은데 지금 고용이 그렇지 않죠. 자기 뜻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연준 위원이나 FOMC라도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사실상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금리 통화 정책의 속도를 얻겠지만 당장 증시는 경기가 안 좋네? 내려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주봉이고요. 네. 하락 포인트를 전제 조건을 이제 깔아야죠. 시나리오별로 트럼프가 된다면 네 이렇게 트럼프 당선 시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당선 시에 선물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이고요. 네. 18,000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포인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해리스가 된다면 어떻게 보느냐? 해리스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21,000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써드리고 이제 이 부분에 따른 여러분들 투자 기간을 설정해야 되고 뭐 양측 후보에 따른 주식 베팅은 좋지 않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게 있지만 사실상 아직도 며칠 남았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증시를 그래도 2500포인트로 좀 끌고 갔던 요소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었는데 어떠한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증시는 하락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숏을 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파생하시는 분들은 18,000포인트 지지라인을 좀 체크하면서 롱을 잡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국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인데 우리 아까 앵커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는 이러한 변동 요소가 있는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죠. 금투세 문제도 있고 뭐 환차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데 미국 증시 갈 때 못 가고 미국 증시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죠. 코스닥 포인트인데 733선이고요. 정리해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빠르게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내려갔는데 지지부진하면 별로 안 좋고요. 670까지 열어두시고 코스피입니다. 뭐 2500선은 무난하게 깨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2400에서 2430 정도까지는 최소입니다. 이게 최소 열어두셔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고 단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뭐 코스피 지금 뭐 PBR 1 밑이기 때문에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뭐 가장 그 저평가돼 있는 신흥국 증시 중에 하나죠. 단지 뭐 외국인들 오늘 선물 또 1600계약 삽니다. 네. 지수를 많이 뺄 생각은 없어 보이는가 보죠. 자기들도. 그렇다고 해서 현물 유익을 막 헤비하게 땡기지도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시의 관망세로서 좀 보여지는 과정인 것 같고 비단 우리 국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뵙지는 못하겠지만 미대선에 집중되면서 증시 눈치 보기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 오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 쪽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생각보단 괜찮거든요. 단지 반등의 동력은 미대선 전까지는 요원할 것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특징 섹터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마지막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세 가지 섹터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섹터의 한 줄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조정이 필요하다면 여기를 꺾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조정이 필요하다면 여기를 꺾어야 된다. 어디를 꺾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엔비디아 모습인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를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건 AI 반도체고 펀더멘털 문제 없습니다. 이미 다 증명된 사실이고 앞으로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단지 이제 증시를 끌어내리려면 상대적으로 지금 반등 동력이 셌던 쪽이 B2B들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번에 메타도 실적이 나왔지만 또 뭐 부분 또 별로 좋지 않다. 또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좀 두들겨 맞았고 목표가는 지금 190불까지 나와 있지만 어제 4.7%가 빠졌죠, 여러분들. 결국은 여기를 단기적으로 조정 줄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를 조정 주게 되면 내려왔을 때, 그렇죠? 내려왔을 때 쭉 내려갈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독과점이 언젠가는 깨지겠지만 스무스하게 깨질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국내로 넘어와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우리 주식쟁이니까 변환해서 될 수 있게 딥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모든 전 섹터가 여러분들 트럼프 해리스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트럼프가 되면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변화가 있고 반도체로 지역적으로 연결고리를 지어보면 칩스법을 건들 것이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촉발됐던 AI 반도체를 트럼프 입장에서 크게 만지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표를 하나 들었어요.
미 대선 결과물에 따른 영향도를 상중하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상일수록 폭이 큽니다. 상일수록. 네. 상일수록 변동폭이 큰데 변동성 크다. 반도체는 어느 정도냐? 중입니다. 네, 반도체는 중이고요. 네,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반도체를 좀 부러뜨려야 되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좀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지지라인 말씀드렸지만 일단 17만 5천 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평이한 가격이에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건 기술적인 분석이고 이 하단까지도 무너지게 되면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저쪽이 부러지게 되면 이쪽도 내려오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5만 5천 원 부러지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중정도로 갈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챔피언의 어떤 하이닉스와 도전자의 삼성전자에서 오늘 패를 다 분석해 봤는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삼성전자가 불리할 건 없다. 그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조금만 노출하겠습니다. TSMC에 제가 지난주 공개방송부터 좀 주장한 건데요. 오늘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HBM의 패키징을 맡긴다면 이러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체면은 국입니다만은 사업하는데 체면이 중요합니까? 네. 하이닉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접시물에 코 박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플로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게 뭐 첫 번째 근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원디바이스 AI에 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네. 내년에도 스냅드래곤을 이미 채용하기로 한 게 이미 밝혀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언급드리면 세 번째. 어떤 분석을 해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HBM4 시장에서는 앞서 나간다는 근거물이 없습니다. 네. 모든 패가 지금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쪽입니다.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린다면 삼성전자가 뭐 일요일날 헤비하게 말씀드리겠지만 NCF를 포기하고요. 어드밴스 MR MUF로 넘어가게 되면 이 또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의 어떤 레인지 범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뭐 어떤 트럼프 리스크 또 당선에 따른 결과물로 5만 5천 원 정도 내려온다면 삼성전자는 적극 매수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2차 전지 섹터의 한 줄 평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나온다면 재료 소멸이나 큰 반등은 글쎄 이렇게 적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재료 소멸이나 큰 반등은 글쎄라고 적으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선 결과물에 따른 영향력도 변동폭이 큰 상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2차 전지 섹터도 짚어볼게요. 네, 뭐 이 부분은 사실 편들어주고 싶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늘 설명을 2차 전지에 관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뭐 저도 장기 투자를 해가는 입장에서 구조적 성장하는 섹터긴 한데 작년과 같은 큰 반등은 사실은 우리 3원계 어떤 입장에서는 좀 방심했다.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LFP가 좋아서 여러분들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딱 한 문장이죠. 중국의 저가 공세, 물량 공세를 무시하고 살아남은 섹터가 없습니다. 네, 이게 그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품이 정말 좋지 않고 질도 안 좋고 리사이클링도 안 되지만 이 저가 공세와 물량 공세에 재간이 없거든요. 네, 재간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에요. 언젠가는 이제 이 부분에 우리의 질 좋은 LFP 생산을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갈 텐데 저는 그래서 중국산 김치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저희 국락교 초등학교 시절에 중국산 김치 쓰면 가게 사장님들 욕 먹었었습니다. 국산 안 쓴다고. 지금 식당 가보십시오. 국산 김치가 어디 있습니까? 금치죠, 금치. 네. 이만큼 중국산의 허접한 어떤 저가 물량 공세가 무서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저는 악재 소멸로 봅니다. 네. 지금도 변함없다. 뷰는 악재 소멸로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반증이 무엇이냐.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악재 소멸로 보는 부분은 주가가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빠지지 않는 부분이고요. 단지 무한정은 아닙니다. 네.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4분기 실적이 이제 스탠바이고요.
25년의 실적을 지금 기대치가 나와 있고,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뭐 동의를 하거나 미동의하신 분도 있겠지만, 가이던스가 다 올라가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시경제 관점에서 경제 사이클을 2차전지도 무시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유동성 공급은 조금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뭐 고용 지표가 부러질 때마다 연준 입장에서는 급하죠. 뭐 주가야 당장 증시는 좀 조정을 받겠지만 유동성 공급을 퍼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4분기 실적이나 2025년 실적 때까지는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근데 실적 부분은 이제 뭐 지금 에코프로 BM 모습인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증명해야죠. 저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왜 걱정합니까? 기업이 증명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악재는 이제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트리거를 따로 써주지 않는 이상은 트리거를, 실적 트리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트리거 유스플러가 없는 이상은 폭발적인 동력은 어렵고, 지금 제가 지지저항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 매크로나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도 지지저항 이론에 따라서 주식 통계를 내보면 목표가가 21만 원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LNF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고점이 12만 원 상단인데 뭐 11만 원, 10만 5천 원에 피보나치의 저항 구간을 넘어가고 12만 원에 갔지만 동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이것도 트럼프가 되면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증시는, 주가는 분명히 내려갈 겁니다. 네. 내려가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됐을 때 나의 2차전지 투자 계획이 어떻게 기간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하고, 대선 영향도에 따른 변동폭은 2차전지는 상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섹터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 한 줄 평은 어떻게 쓰셨나요? 네, 눌림목 다와가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눌림목 다와가지만 이어질 말이 궁금합니다. 대선 결과 영향력까지 짚어봐 주세요. 네, 뭐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인터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인슈런스가 굉장히 비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동부 쪽에 워싱턴, 뉴욕, 보스턴 이렇게 돼 있고, 서부 쪽에 시애틀, LA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굉장히 물가들이 비싼 지역인데요. 뭐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가격이고, 이 가격을 사실상 그 뭐 PBM 그룹들 사보험, 뭐 공보험이 있습니다만은 친제약 정책을 펼쳐서 가격을 떨어뜨려 준다. 그럴 리 없습니다. 네, 미국은. 네, 의료보험제도는 우리나라가 제일 원탑이고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성, 유동성에 대한 변동성, 속도가 있을 때마다 조금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을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금리 통화 정책을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어떤 그 친제약 정책, 특히나 중국 견제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바이오 생명법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견제론이거든요. 네. 뭐 이 부분은 트럼프가 돼도 분명히 실시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KRX 바이오 지수인데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1차 지지라인 테스트를 오늘 딱 아래꼬리를 달았거든요. 3,847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아래꼬리 답니다. 3,850이 지금 1차 지지라인 테스트를 했거든요. 여기가 KRX 바이오로 피보나치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 물론 뭐 트럼프가 되고 나 조금 더 이제 빠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라인을 조금 말씀드리면 한 3,690 정도로 측정되거든요. 지금 이제 주황색 선상이 나가는데 여기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파동 모양이나 지지 저항 이론에 따라서 어떤 지지라인들을 설정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 분석이나 펀더멘탈 분석, 실적 분석, 종목의 접근 포인트로 해서 다른 부분인 것 같고, 3반은 지난번에 약간 쌍봉 그 기운이 살짝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95만 원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이겨내면 바로 올라갈 자리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쪽도 있는데 뭐 한올 좀 보시죠. 한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봉 모습인데요. 네. 뭐 기본선과 회기선 안에서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뭐 47,500원의 피보나치가 무너지고 오늘 43,500원 회복 안 되면 뭐 4만 원 초반까지는 좀 빠질 것 같은데, 회기선과 기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고,
좀 경계해야 될 종목들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 모습인데요. 네, 여기는 좀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뭐 주가가 헤비하게 내려간다기보다도 비싸게도 비싸거니와 추세선이 그렇게 막 좋은 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경계를 하시고 단숨에 다시 33만 원이 깨지게 되면 33만 원입니다.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트럼프의 영향권 아래에 어떤 등락 과정의 포인트는 상중하 중에 하, 가장 등락 과정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까지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 체크해봤고요.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력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이 아쉽지만 스페셜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나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문가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 언제일까요? 사실 데일리 방송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PD님 원망스럽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뭐 개편이니까요. 12월 초순에 지금 뭐 확정됐습니다. 개장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저희 개장 방송이 저희 방송국 전문가님들이 일정 때문에 출연 안 하십니다만은 제가 좀 바톤을 이어받아서요. 장 개장에 그날의 하루 일정도 좀 체크를 해보고 12월 초순에 개편이 되면 개장 방송으로 찾아뵙고, 스페셜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이어가는 방책을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공개 방송도 계속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정말 큰 주제입니다. 삼성전자의 투신대 HBM을 TSMC에게 위탁 생산을, 이런 주제로 정말로 딥한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는 삼성전자의 투지 TSM의 HBM 위탁 생산을 이라는 주제로 공개 방송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앵커님들 저한테 소감 한 번도 안 줬는데 몇 년도 안 돼서 늘 저는 그렇습니다. 한마디, 여러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요.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늘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투자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전문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이 지난 뒤에 시장의 중심은 다음 주부터 12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